오늘 또 마감에 어떤 뉴스를 끝까지 어떤 종목과 함께 봐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알파금융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 B&W 파트너스 송등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분은 이 키워드 안에서 종목을 고르셨다고 하고요. 어떤 키워드를 선택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원 대표는 저평가 바이오를 갖고 오셨고 그리고 볼보 포스타 3를 갖고 오셨는데 제가 잘 모르긴 한데 뭔가 자동차 쪽인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볼보 포스타 3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한데 이거 먼저 키워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이제 볼보에서 세 번째 전기차가 나오는데 그 SUV 순수 전기차가 이제 2022년부터 미국에서 양산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저는 볼보 하면 그냥 안전한 차 이 정도만 알아서 차를 잘 몰라서 이에 대한 얘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저평가 바이오. 바이오주에 대한 투심이 좀 많이 위축됐다가 요즘 네. 다시 보려고 하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바닥권에 있나요? 네, 아주 바닥권에 있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네. 잘 모를 수도 있는 종목이다. 모르는데 왜 몰랐을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매력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현 대표님은 이글벳을 갖고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정태근 팀장님은 SK이노베이션 갖고 오셨어요. 송도현 대표님. 네. 이글벳을 모른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무시하는 건가요? 많이들 아실 텐데요. 네.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뭐 지금은 거의 바닥권에 누워 있는 형태라서 이제 맞아요. 많이들 주목은 안 하실 맞아요. 겁니다. 관심권 좀 밖에 있었어요. 네. 일단 이글벳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요. 우선은 지금 최근에 바이오 성장주 중심의 이제 매수세가 좀 나와줌에 따라서 지금 바이오 쪽에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 쪽에 수급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부차적인 모멘텀이 있으면은 또 한 번쯤은 이제 단기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로 생각해서 우선 종목을 선정을 해봤고요. 이제 이글벳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 백신 쪽으로 많이 유명할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그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겨울철에 한 번씩 일어날 수 있을 때 뭐 이글벳, 파루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저가권에 있을 때 한 번씩 이게 튈 수 있는 그런 종목의 특징을 갖고 있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이글벳이 지금 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반려동물 시장의 사료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치료제 공급 등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특히 이제 반려동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 연평균 25% 정도 성장할 정도의 계속적으로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인구의 60%가 반려동물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들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점차 그 수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반려동물 사료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글벳이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분기를 살펴보더라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136% 이상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질 정도로 반려동물 시장 쪽에서의 그 실적이 실제로 나와주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 실적 대비해서 제가 평가를 해봤을 때는 지금 그 포워드 PR이 약 28배 정도 수준으로 평가가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주가의 상승 여력이 향후 실적 대비로 현재로 봤을 때는 좀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특징적인 부분들은 또 지금 요즘에 여름철에 진드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진드기 쪽도 동물 백신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하절기 해야 되는 그런 진드기 관련된 병에 대해서도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글벳 같은 동물 백신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점 이제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 주가는 이제 PER 30배 정도 적용해서 목표 주가 10,000원 설정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8,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때 가장 네. 또 핫하게 올랐던 동물 백신 관련주였는데 이글벳 갖고 오셨고요. 오늘 또 안 갖고 오신 거 하나 깜빡하신 거 없으세요? 안 갖고 온 거요? 네. 잘 모르겠는데. 안경을 안 쓰셨다고 안경을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는데 이유가 또. 있으신지요? 오늘 한번 그냥 안 써봤습니다. 사실 눈이 나쁜 건 아니라서 네. 보안경이었는데 한 이미지 전환. 알겠습니다. 네, 그냥 이미지 너무 전환경. 송도현 네. 대표님께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러게요. 저한테 관심 있을지 몰랐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네. 정태근 팀장님의 SK이노베이션 들어볼게요. 왜 볼보랑 이게 연관이 있죠? 그 최근에 기사가 나왔는데 볼보랑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체결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기 사업을 이제 협력해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일단 SK이노베이션 이제
양대 시장, 유럽과 미국 쪽에서 이제 안정적인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래처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 리볼루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미국 같은 경우는 포드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BMW랑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외에 뚜렷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볼보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럽, 미국 양대 산맥 그 양대 시장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이 됐는데 일단은 폴스타 1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고 이제 2부터 이제 순수 전기차가 양산이 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폴스타 3라는 순수 SUV 순수 전기차를 이제 2022년부터 미국에서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양산에서 그 양산할 때 들어가는 2차 전지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로이터 통신 같은 배유신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거의 뭐 신빙성이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뭐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순수 2차 전지 이 부분뿐만 아니라 2차 전지부터 뭐 인프라까지 해가지고 2차 전기 그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이제 진행한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동박제조사인 왓슨에 3,700억 정도,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안에서 3,70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솔리드 에너지라고 하신 솔리드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리튬 메탈 배터리 시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현재 투자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최근에 차량 반도체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대차 쪽에서 가장 쉬운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차량 전력 반도체부터 이제 설계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예스파워 테크닉스라는 회사에 260억 정도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SK 그룹 차원에서 시그넷 EV라는 충전기 회사, 그 급속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에도 55%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사업을 상당히 많이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뭐 SK 이노베이션이 뭐 그 2차 전지 부분이 흑자가 될 것이다, 흑자 폭을 확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연유 때문에 그런 리포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28만 대 횡보를 보였습니다. 날짜를 보게 되면 4월 12일 날 그 LG화학과 분쟁 소식이 이제 분쟁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15%, 11% 급등 나오고 난 이후에 11% 정도 급등 나왔고요. 그 이후에 행보세가 좀 지속이 됐는데 이제 뭐 볼보였던 사업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배터리 부분이었던 흑자 전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고요.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29만 5천 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2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